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한 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남성분이시고요. 폐쇄성 질환을 겪고 계십니다. 네, 나이가 같나요? 네, 깜짝이야. 네, 네. 현재? 증상은요, 현재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쁠 정도라고 하시고요. 예. 목이 답답하고 목소리에서 쉰 소리가 난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자주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 뒤가 뻐근하다고 하시는데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쌀뜨물처럼 뿌옇기도 하다고 하십니다. 이 한숨부터 나오는데 이게 네. 사실 이게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고 맞아요. 이게 좀 난치성일 것 같은데 만성이 붙으니까 만성 괜히 폐쇄성 무서워요. 폐질환이에요. 네. 이 전문 용어로 뭐 COPD라 그러는데 네. 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그 우리 윤 원장님께서 지금 오늘 명언을 자주 말하시는 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요. 네. 폐쇄성이란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네. 공기 통로인 기도 또는 폐에 공기가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흔한 막힌다. 거가 이제 뭐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예전에 탄구로 석탄 캐시던 분들 보면 그 석탄 때문에 분진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 많으신데 네. 이렇게 그런 유해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의 기도하고 포가 공기를 통과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폐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 그래서 호흡곤란. 네. 기능이 또 저하되겠죠. 이렇게 되고 가래, 기침이 가래. 많아지시게 되죠. 이게 생활이 정말 힘들어지시는 질환이라고 보시고 만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요새 미세먼지도 치료가 많잖아요. 어렵대요. 그럼요. 네,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미세먼지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마스크 꼭 쓰시고. 네. 그 과신하면 안 돼요. 마스크 쓰면 아이 난 괜찮아. 난 폐가 강한데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저 그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에요. 네. 지금 환경이 여러분 지금 특히 뭐 미세먼지 그러지만 우리 주부님들 네. 주부님들이 왜 폐가 안 좋아지겠어요? 담배도 안 태시는데. 일산화탄소 요리하실 때 가스레인지를 켜실 때 이게 그런 일산화탄소 생활가스. 그래 일산화탄소도 이게 요인 중에 하나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는데요. 아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폐질환 네. 얘기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담배를 피시는 이 흡연자들의 70%가 이 네. 폐질환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COPD죠? 네. 우리 김 PD도 조심해야 돼요. 이 폐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네. 흡연하시는 분들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 흡연이라고 흡연이죠, 합니다. 흡연. 역시.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심장 허혈성 질환, 뇌혈관 질환, 그 다음으로 에이즈, 그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OPD로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흡연인이었고 네. 흡연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빠를수록. 그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또 결핍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성 분진과 화학 물질 그리고 미세먼지는 정말 1년 내내 요즘에는 네.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기 오염이나 그다음에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COPD의 유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네. 봅니다. 예상하고요. 네. 다만 우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실질의 50% 정도가 망가져야지만이 그 아이고. 증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다른 만성 질환에 합병증까지요? 비해서는 아니요. 아니요. 합병증은 네. 아니고요. 아니고.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서는 이 폐쇄성 폐질환은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의 이제 인식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리부터 관리하지를 않아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50%나 이미 진행이 거의 됐는 진행이 걸. 됐는데 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기 우리 고 이주일 선생님 네. 계시잖아요. 그 마지막 그 인터뷰 내용이 아직도 저 기억에 선한 게 어떤 거였어요? 그 저 우리 그 고 이주일 선생이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 폐질환 네. 때문에 이거 만성이시라고. 그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이게 아프고 썩어 들어가고 이게 50%그 진행이 될 때까지도 이게 못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당부하는 담배, 흡연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쳐보십시오. 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그 병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궁금한데 안지명 원장님.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나랑 그 폐쇄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랑 같이 걸어갈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네.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옆에 이분은
헐떡거린다. 네. 그냥 나는 평지를 편하게 걷고 있는데 이분은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 물론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네네. 가벼운 경우는 심한 운동을 할 때 네. 남보다 조금 더 헐떡거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진행이 조금 더 되면 네. 말기로 갈수록 그냥 걷기만 해도 걷기만 헐떡거리는, 해도요? 예. 할머니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폐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가래를 달고 사는 분들을 옆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가래가 목에서 끓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제 예. 끈적끈적해서 그게 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침을 네. 한다거나 한번 그 배출을 한 다음에도 예, 예. 남아있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래가 그냥 이 기도랑 네. 그 기관지, 폐 모든 데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그러니까 곳만이 아니라 쭉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뭐 잠시 객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평상시 계속 객담을 배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네. 밤낮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거의 매일같이 계속 기침을 하게 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경우는 네네. 가끔씩 기침을 하게 되지만 네네. 심해질수록 심한 그냥 계속 기침을 달고 그 다음에는 밤에 잘 때도 누우면 네. 못 자요. 기침 때문에 못 자시는 분들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수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흉부에 압박감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파요 여기 예, 여기가 가슴이. 심화비라고 한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심화부가 계속 답답하게 쪼이는 듯이 아픈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 심장병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폐쇄성 폐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속이 답답하니까 일부러 예, 예. 기침을 더 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례자도 지금 보셨지만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밤낮 없이 이게 기침을 하고 이 숨이 계속 바쁘다고 하시고. 이 생활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단지 이 기침하고 이 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COPD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 호흡기 질환의 원인, 이게 원인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을 했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 원장님? 한의학에서도 원인은 양방에서 보는 원인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네.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일 뿐이고요. 네. 폐가 저희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피부를 포함해서 외부를 다 다스려주고 있고 방어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어떤 공기가 안 좋을 때 폐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능만 저하된 경우에는 이제 폐기허, 그러니까 기능이 허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증상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폐음허, 그래서 폐 질환이 좀 오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기질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폐로라고 해가지고 네. 폐가 많이 지쳤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늙을 노자 쓰네요. 늙을 로자는 사실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아하. 많이 지쳤다는 뜻의 지쳤다. 로자를 씁니다. 그래서 폐가 지쳤다. 폐가 많이 지친 상태에서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어떤 천식과 같은 증상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윤홍길 원장님께서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 외에도 이제 폐에 관련된 호흡기 질환 쪽인데 한의학에서는 이 호흡기인 폐를 통틀어서 호흡기 폐를 통틀어서 폐를 보는데요. 네. 폐. 급성적으로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네. 또 비염이 급성으로 왔을 때는 이게 찬 기운이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찬 네. 기운이 우리 몸에 피부를 감싸면 이 안에 열이 더 치성해지고 열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감기가 오고 염증이 생겨서 인후두염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한의학에서는 이걸 열을 풀어내는 그래서 한약을 먹고 땀을 내거나 또는 파나 생강을 끓여 먹고 땀을 내고 이렇게 해서 발산을 통해서 열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렇게 오래된 만성인 천식 같은 경우에는 네. 폐를 보호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가 아무리 보호를 해도 치료가 네. 안 되는 경우에는 비장과 위장을 치료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폐가 먼저인데 비장과 위장을 왜?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올라오지를 못해서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명이? 한의학적으로는 허즉 보기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 토금수 중에 비위가 토고 폐가 금이기 때문에 금이 약해지면 그래서 아무리 돌봐줘도 못 일어나면 그 엄마에게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도와주게 되면 폐가 더 좋아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입맛이 없으세요.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비위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관리를 잘 하시면 네, 길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들에게 항상 이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윤 원장님. 오늘도 길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흡연이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흡연하시는 분도, 흡연 안 하시는 분도 네. 이게 체질에 따라서 호흡기가 이게 약하다, 강하다 이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럼요. 유독 어떠한 체질에서 이게 호흡기가 가장 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원장님? 네. 사상 체질에서는 장부의 대소나 그다음에 강력 편차에 따라서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폐가 타고나게 약한 사람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 네. 의외요? 의외네요. 네, 퉁퉁하고 그래서 등치가 되게는 크잖아요. 폐도 크고 등치도 좋고 네, 한 것 네.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폐기운이 약한 체질로 오. 보고요.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 질환이 대개는 잘 생기는 이제 체질이 또 태음인이거든요. 네. 오. 그래서 태음인의 체질약을 보면 보통은 기관지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들이 많습니다. 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의 처방을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네. 첫 번째로는 마황정천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네. 이 마황정천탕은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기침에 대개는 약효가 굉장히 좋은 한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관지 천식, 그다음 COPD 같은 것들을 효천이라고 하는데 쌕쌕거리고 가래가 거렁거렁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이 질환은 효천은 왜 생기냐면 네. 폐의 구멍 사이사이마다 담음이 끼어서 네. 대개는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마왕정청탕의 이제 약재 구성을 보면 네. 대개는 이 폐에 생긴 담음들을 제거해주고 기관지가 민감해서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재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려드릴 처방은 보폐원탕이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이름이 말만 어려워요. 들어도 어려워요. 어려우신가요? 네. 고폐? 보폐원탕이라고. 보폐원탕. 폐를 보호해준다? 그렇죠. 폐를 네. 그러네. 폐의 근원을 보익해주는 네. 약입니다. 말만 들어도 딱 보약의 기운이 느껴지지 보폐원탕.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 처방은 맹문동, 길경, 오미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길경은 흔히들 우리가 먹는 도라지거든요. 도라지는 기관지 점막에 작용해서 네. 가래를 배출을 잘 시켜주는 이제 약이고요. 네. 그다음 맹문동이나 오미자는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폐의 예민함을 진정시켜주는 약재이거든요. 네. 근데 맹문동이나 오미자나 도라지는 대개는 음식으로도 많이 쓰이는 약재들이라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가을 겨울철에 기침이 만성적으로 지속된다고 하시면 물 대신에 차처럼 오래오래 끓여 드셔도 좋은 약재들입니다. 아니, 네. 저는 배도라지는 많이 기관지 때문에 먹는데 네. 도라지는 알겠는데 네. 수세미는 얘기 안 나오네요. 수세미도 좋지 않나요? 수세미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뭐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라지청 아니면 배즙, 그다음에 수세미청, 수세미청. 이런 것들을 수세미가 같이 좋은 드셔도 거군요. 좋습니다. 그 폐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말씀해주신 수세미도 도움이 된다고 수세미는 말씀해주셨어요. 비염에 많이 쓰죠. 비염. 비염 환자한테도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염증 아이들한테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앓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수세미를 갖다 이제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잘 하는 하시고 거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물어봐야 돼. 맞아요. 그 인터넷 정보 보고 내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먹이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게다가 정말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네.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정확한 각자. 진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이 태음인이 오히려 덩치가 있고 해서 폐도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참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기가 큰 것과 네. 그 기능이 잘 이제 된다는 거는 또 다른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태음인은 그 폐소 약하지만 네. 대장도 약해요. 아, 다 약해요. 근데 폐하고 대장 쪽. 아, 폐하고 대장이 좀 약하다. 그래서 대변도 좀 자주 보시고 오.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좀 설사도 많이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렇죠? 폐 질환이요.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증상이 또 다르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환자들 따라. 네. 이 COPD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증상별 차이를 어떻게 두고 보시나요? 네, 조금 전에 이경 원장님께서 체질에 따라서 네. 쓸 수 있는 처방을 잘 알려주셨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저희는 또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 중에 천명음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네. 천명음이 뭐죠? 컹컹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침 소리가 아니라 울리면서 굉장히 나는 소리가. 그 아파야 나오는 폐질환 소리. 환자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울리는 소리. 예, 그리고 호흡이 거칠면서 쌕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쌕쌕거리는 소리를 낼 경우에 그것은 기관지가 폐쇄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기관지를 폐쇄된 걸 조금 넓혀줄 수 있는 약제가 우리가 가장 쉽게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마왕이랑 시오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체험인 마왕. 예. 약에서도 나타났듯이 네네. 마왕은 기관지를 확장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데 그 약 중에도 여러 가지 소총용탕이라는 약도 있고 마행감석탕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고 네네. 소총용탕 같은 경우는 콧물이 나고 가래가 나올 때 물처럼 이게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수양성이라고 해서 그냥 애기들 보면 물처럼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만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물처럼. 맞습니다. 흘러나오고. 예. 그런 경우 많이 사용되고 마행감성탕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고 열기가 막 계속 나타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증상 중에서 또 말씀드렸던 게 심화비라고 해서 흉복부에 답답한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복령이랑 방기라는 약제를 이용해서 심장의 기능을 조금 작용을 강화를 시켜줘서 물기를 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몸에도 물길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물기를 자유롭게 순환을 시켜줘서 심화비, 가슴 답답한 느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COPD가 오래된 환자들 같은 경우 비위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비위 기능이 왜 약해지냐면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호흡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호흡근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게 비위로 갈 에너지가 여기 폐로 다 폐로 다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쓴다. 그럴 때 이제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을 또 사용할 쓴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증상에서는 또 그렇게 또 각각의 분야에 맞게끔 네.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김 원장님, 김남식 원장님. 자, 이 COPD의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까?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COPD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연구 결과는 암과 관련된 연구 결과입니다. 오, 암. 네, COPD 같은 경우는 흡연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COPD 자체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COPD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COPD로 인해서 암이 발생해서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 것을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대만에서 무려 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호트 연구를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연구인데요. 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한번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한약 복용을 하신 군에서는 한약 복용을 하지 않으신 군에서보다 약 절반 정도가 암 발생률이 그러니까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양약을 치료한 군보다도 양약 치료만 하신 분들보다도 한약 치료를 하신 분들에서 폐암이 더 덜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고 네. 양약을 쓰시는 분들도 한약을 병행해서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양약만 쓰시는 경우보다도 네. 폐암 발생률을 더 줄인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암 COPD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암 발생은 한약 복용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절반으로 한약을 뚝 복용하신 떨어지네요. 분들은 네. 절반으로 폐암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이야.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폐 질환에도 한의학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점 연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네. 네, 이제는 건강 꿀팁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건강 꿀팁을 알기 전에 폐 질환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네. 해볼까 해요. 네네. 저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사실 무서웠잖아요. 사실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다 사실은 꿀팁이죠. 네. 네네. 자, 오늘 보시게 되시면 이제 만성이잖아요, 만성. 네. 이게 오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다 적재적소에 맞는. 이 아까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약제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